네, 반갑습니다. 단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야외 방송을 했네요. 소음이 있었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합니다. 자, 오늘 미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 얘기는 제 방송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고요. 미국에 대한 우리가 관점을 잘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서 미국 주제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중간 발표를 했네요. 해군이 건져 올렸다고 주장했던 CCTV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 조작의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좀 이상했는데 마치 천안함을 보듯이 결정적 순간에 영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원이 끊겨서 CCTV가 녹화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 조작이 가담한 모든 세력들을 다 밝혀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월호는 곧 5주기가 다가오죠. 그래서 세월호도 제가 차후에 중요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오늘 미국 얘기인데요. 최근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어제 27일에 있었어요. 데이비드 스틸웰이라고 하는 지명자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했는데, 북한은 우리가 그들의 말만 믿고 물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 우리는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내부 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속았다는 거죠, 미국이. 자, 이게 이제 적반하장이죠.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한 이후부터 우리가 70년 동안 목격한 일입니다만,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었죠. 북의 주장, 북의 행보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다. 최근의 경우만 놓고 봐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뒤집고 이행하지 않는, 말을 바꾸는 미국의 행태를 보아도 오히려 미국이 북을 속여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북미 회담에서 약속한 것들이 뭡니까? 기본 3대 합의 사항들이 있고요.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3대 사항이 있고, 그 외에 트럼프가 직접 공약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미국이 약속했던 것들은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하겠다, 이런 것을 미국이 스스로 일방적 조치, 미국 자체의 조치로 두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죠. 우선 종전선언 트럼프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 작년에는 유예였다가 올해는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줄여서 계속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눈속임이죠. 사기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스스로가 공약했던 공약 자체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거고요. 상호 조치로 이제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계 정상화 문제가 있었고, 평화체제 수립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하마스 비핵화 문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고, 유해 송환 문제는 별도의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문제에서도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상호 조치 중에 관계 정상화가 첫 번째 아닙니까?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핵 위협이 서로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정상화가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선행하는 조치로 필요하다고 해서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급에서 관계 정상화의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로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고, 실제로 북측에서도 뉴욕의 연락사무소 자리를 물색까지 했다는 겁니다. 두 차례나 사무실 자리를 물색했다는 거고요. 미국은 북에 대사관을 설치해 놓고 있는 스웨덴인가요? 거기를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정상화 조치까지 실무급에서 상당히 합의가 돼 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로 접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것도 깬 거 아닙니까? 평화체제 수립하는 문제는, 이거는 한국정전 이후부터 미국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 상의 내용이 정전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그리고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정전협정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키지 않았죠. 정전협정 합의 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요. 75년 유엔 총회에서도 한반도 정전 상태를 종식하는 문제, 평화체제로 도입하는 문제, 그와 동시에 유엔사를 해체하는 문제까지 유엔 총회 결의사항이고 그때 키신저 국무장관이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키지 않았죠. 94년 제네바 합의도 마찬가지고요.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평화체제, 이 문제도 다 무산시킨 것이 미국입니다. 자,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선행 두 가지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죠. 한반도 핵 문제의 발생 자체가 북의 핵 보유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핵 위협과 그거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로서의 핵무기 보유,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죠. 그래서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차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주장했던 것은 소위 빅딜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선핵 폐기론이죠. 선핵 폐기론이자 무장 해제론인데요. 이게 리비아 방식입니다. 리비아 방식은 결국 리비아는 붕괴됐죠. 리비아 카다피 정부는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리비아 방식은 대북 붕괴론에 불과하다. 근데 이거를 포장을 했죠. 빅딜론이라고 포장했고 전면적인 타결을 미국은 바란다라고 치장을 하고 선전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핵 폐기와 경제 보상을 맞바꾸겠다. 사실상 이거 사기죠. 리비아처럼 전략 무기가 없는 조건에서 안전하게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이게 이제 볼턴의 빅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 폐기와 경제 보상을 맞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기일 뿐이다.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2차 북미 회담 전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10여 명이 침입했고 이게 FBI, CIA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스페인 법원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그 도주자들 스페인 대사관에 침입했다가 사람들을 폭행하고 여러 장비들을 가져갔다.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 가져갔는데요. 이런 범인들을 송환하라고 미국에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스페인 고등법원이 대사관에 침입했던 침입자들이 FBI와 접촉했다. 이것을 확인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안전담보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 1차 북미회담에 모두에 있는 4가지 항 전에 전제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북에 대해서 안전담보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3가지, 4가지 합의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북미회담 직전에 1차 북미 공동성명 자체를 위반해서 대화 상대방에 대한 비열한 공격을 한 거죠. 자, CIA 수장은 폼페이오가 CIA 수장이었죠. 아마도 이제 폼페이오와 이 사건이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만 어쨌든 비열한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외교 역사는 조작과 사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거죠. 미국은 숱한 합의들을 다 파괴시키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94년도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9.19 공동성명, 1차 북미회담. 그리고 이란과의 핵합의도 무산시켰죠.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도 무위로 되돌렸죠. 모든 것을 자국 중심으로 자국의 이해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팽개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국제 강도죠. 깡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는 북미 간에 1차 회담이 있었고 2차 회담이 있었지만 결국은 굉장히 긴장한 상황 속에서 북미 대화가 이어진 것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조치, 대북 제재를 인도적 지원을 완화시키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 취하는 조치가 결코 어떤 선의에 의해서 선의를 가지고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들이 본질적인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미국은 패권 국가고 제국주의 국가고 무기를 팔아먹고 전쟁을 하루라도 쉬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선의에 기댈 수가 없고 미국의 선의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되고 지금 한반도 70년 분단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고 조로의 기회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조국 통일로 완성시키고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미국은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방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최대한 자신의 봉으로 무기도 팔아먹고 주둔비도 받아먹으면서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죠. 조국 통일을 막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다 할 것이다.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스페인 대사관 공격이라든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량적인 무기를 판매하려고 강매를 하고 이런 것이 미국의 본성 아닙니까?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이니까 4월이네요. 4월에 다시 뵙고요. 4월에는 뭐 천안함 문제도 다뤄야 되겠고요. 세월호 문제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이 이제 북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 최고인민회의 전후로 북의 어떤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그 상황을 보면서 또 그 주제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